맨날 생기는 부위에 계속 생긴다고 맞아요. 사실 한 번만 받아도 꽤 많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안 없어집니다. 피부가 확 예민해지거든요. 장벽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뭔가 희망을 꺾는 말이긴 한데 그냥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을 안녕하세요, 루시파크 루시입니다. 원래 저 혼자 나왔던 영상만 보셨을 텐데 피부과 원장님을 초대해서 같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 강일동에서 피부과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피부조화정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성심성의껏 A부터 Z까지 설명을 열심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여드름 관련 Q&A예요. 여드름이 나는 부위와 이미 자국이 남은 부위가 동시에 있을 때 어떤 것부터 관리해야 되는지. 저는 당연히 이제 여드름을 먼저 잡고 가셔야 된다. 열심히 자국을 지워놔도 이게 트러블이 새로 올라오면 새로운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드름을 안 나게 하는 거에 포커스를 먼저 맞춰서 이제 홈케어든 시술이든 받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 뾰루지를 짠 뒤에 여드름 패치를 붙이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정답은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짜다 보면 피부 표면의 손상이 좀 동반되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말씀하신 여드름 패치 같은 경우 이제 습윤 보통 밴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상처를 좀 촉촉하게 만들어줘서 상처 회복을 좀 빨리 되게 하고 색소 침착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막아줄 수 있어서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생리 전후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생기는 호르몬성 여드름, 홈케어로 조절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병원 치료까지 필요한 걸까요? 차라리 매일 여드름이 계속 있다고 하면 맘먹고 딱 피부과 오셔서 약 먹고 바르고 치료를 받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생리 전에만 딱 일주일 정도만 계속 나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리 전에 안드로겐 호르몬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나는데 각질 제거를 해도 한계가 있고 화장품 종류를 바른다고 하셔도 흡수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과에 오셔서 심하지 않은 분들은 항생제를 잠깐 복용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아시는 아다팔렌제제 같은 그 레티노익 엑시드 계통의 비타민 A 합성 제제를 바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생리 주기 전에만 관리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생리 주기를 위해서 한 달 내내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색소 침착이 동반돼 있으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비타민 A 제제를 바르시면 아다팔렌 같은 거, 디팔렌겔, 디페린겔 같은 걸 바르시면 색소 침착에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루틴으로 매일매일 바르시라고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생리 시작하기 한 전쯤 됐을 때 항생제를 한 3, 4회 정도만 복용하셔도 큰 여드름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여드름이 거의 없어졌다가도 다시 올라오는 만성, 반복되는 여드름, 이런 건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은 체질적인 게 일단 중요하긴 하죠. T존 부위나 이런 턱 부위 중안면부 쪽에 잘 난다 하시면 사실 이거는 유전적으로 내가 좀 피지선이 발달한 타입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얼굴 좀 외측 부위는 사실 피지선이 많이 발달한 부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잘 난다 하면 화장품이나 헤어 제품 같은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외측 부위가 생각보다 헤어나시어 보면은 잔여물이 깨끗이 안 닦이거든요.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좀 알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가까운 피부과를 가셔서 뭐 피부 측정기 같은 걸 측정을 하고 보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판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색소 침착과 붉은 자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여드름이 가라앉은 후에 생기는 붉은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를 해서 없애야 되는 걸까요? 여드름이 있고 나서 생기는 붉은 자국은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요. 한 3개월 내로 사라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패인 거랑 동반되는 그런 것들은 잘 안 없어져요. 빨리 피부과에 가셔서 흉터 주사를 받던 레이저를 받든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페인 흉터랑 동반된 붉은 자국은 홈케어로는 절대 안 없어지겠죠? 약간 절대라는 단어를 네. 쓰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네, 절대 안 없어집니다. 뭔가 희망을 꺾는 말이긴 한데 저도 네. 너무 느끼고 있는 거라서 그건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색소 침착이 생기면 보통 자연 회복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가져라 해서 한 6개월 정도 보자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표피에만 있는 색소 침착 아니면 진피 쪽까지 내려간 색소 침착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표피에 있는 경우는 이론상으로 한 2달 정도 지나면 없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피부 톤에 따라서 자외선에 얼마나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6개월까지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치료가 좀 늦어져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쉽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붉은 자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V빔이나 IPL 같은 레이저 치료는 몇 회차부터 효과가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있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개인차가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요. 일시적으로 혈관이 늘어난 상태는 사실 한 번만 받아도 꽤 많이 좋아지는 느낌을 오.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병변 같은 경우에는 5번 정도 받으셔야지 좀 호전되는 걸 볼 수 있죠. 중요한 요소들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어떤 파장 때문에 어떻게 쓰냐, 뭐 시간을 얼마나 하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시술자가 되게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의 피부 톤. 약간 붉음증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피부가 좀 하얗신 분들이 아무래도 혈관이 잘 보이는 편이라 조금 더 치료가 어렵고요. 오래 남은 애들은 그만큼 질긴 놈들이기 때문에 좀 잘 안 없어진 편이다. 붉은 자국이 좋아졌다가 다시 붉어지거나 색이 진해지는 이런 재발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드름 있는 분들이 꼭 그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맨날 생기는 부위에 계속 생긴다고.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염증이 계속 생기게 되면 피지가 나오는 배출구 구멍이 좀 좁아져요. 오히려 더 피지가 많이 쌓이고 염증이 잘 생기는 환경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되게 방어 능력이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한번 염증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다음번엔 과도하게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부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슬프다. 예민하거나 건조한 피부일수록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나요? 장벽 강화 루틴이 실제로 도움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제 채널에서 많이 추천하는 장벽 강화 루틴이라고 하면 페콜지 성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네. 성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판테놀이나 EGF 같은 성분들 사용해서 루틴을 짜라 이렇게 말씀을 네네.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주는지 네. 제가 궁금합니다. 하고 싶었던 말씀을 아, 다 그래요? 알고 계셨네요. 전문가와 묻지 않으신. 세미 전문가. 네, 시파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페콜지 화장품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긴 해요. 피부 지질 성분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피부 위에만 머무르진 않고 더 보습력이 강화가 되거든요.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네. 분들이 많죠. 피부가 예민할수록 색소 침착이 더 잘 생기는 건 아닌데요. 남들보다 피부 염증은 더 잘 생길 수 있고 피부 염증이 잘 생기니까 그만큼 색소 침착도 더 다른 분들보다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일 것 같아요. 홈케어나 시술 관련 질문들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색소 침착 완화를 위해 제가 자주 추천해드리는 성분들이 있어요.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 네네. 레티놀 이런 성분들인데 이거를 같이 쓰는 게 괜찮을까요? 성분 충돌이나 순서를 짤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사실 성분 충돌되는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다 좀 자극감이 농도가 높아지면 있을 수 있는 성분들이라 피부가 좀 예민한 분들은 한꺼번에 그걸 다 사용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레티놀과 그냥 장벽 크림 위주로 케어를 하시고 아침에 비타민C나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써주시는데 피부가 좀 장벽이 강하시고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같이 쓰셔도 상관없는데요. 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격일로 쓰시고 거기에다 장벽 크림을 쓰시거나요. 아니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색소 침착이 좀 문제고 고민이신 분들은 비타민C만 색소 침착 좀 있는데 여드름이 계속 나고 있어.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아신아마이드로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한 가지만 써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각질 제거 루틴에 여드름 자국 그리고 색소 침착 개선에 이게 실제로 도움을 주나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주 1, 2회 정도 사용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맨날 사용하는 게 나을까요? 네, 도움이 물론 되죠. 이거는 나의 장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예민도 각 계절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선 매일 하는 건 별로 권해드리진 않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겨울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왜 하시면 계절마다 다른 거예요? 이게 아토피 피부 있는 분들은 아는데 딱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피부가 확 예민해지거든요. 붉어지고 각질이 일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각질을 없애겠다고 이제 각질 제거를 더 하시면 피부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장벽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는 문제가 없으셨었어도 조금 더 조심히 보수적으로 각질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기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바를 쓸 건지 아를 쓸 건지 파라를 쓸 건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갑자기 아까 해주신 말씀 듣고 궁금한 게 생겼는데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이제 각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피부가 보내고 있는 시그널이거든요. 아, 나 이제는 약간 한계치에 도달했어 이거예요. 오히려 보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장벽 크림을 화장 안 한 날이라고 하면 갖고 다니면서 좀 수시로 발라주시면 사실 더 빨리 이제 회복이 됩니다. 페인 흉터나 오래된 색소 침착은 홈케어로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가능할까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시점부터 받는 게 좋을까요? 색소 침착이 있을 때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뭐 볼 수 있는데 그냥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레티놀 성분인 것 같거든요. 좀 빨리 빠지도록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단계로는 전문 의약품 레티노이 엑시드를 처방받아서 아다팔
디팔렌이나 아니면 요즘 많이 쓰시는 아크리프 같은 레티노일 엑시드 계통을 좀 발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멜라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흉터 치료 같은 경우는 피부과 빨리 가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한 1,000만 원 들 거 10만 원에 막을 수 있다. 그 페인 흉터 같은 거는 요즘은 뭘로 치료해요? 사실은 유형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롤링 스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프락셀 레이저를 좀 하고요. 거기에다가 아래 이렇게 흉터 조직이 잡아 끌고 있는 거라 그거를 조금 찢어질 수 있게 सब시전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걸 좀 하고 필러나 요즘 많이 하신 주베로 넣어서 약간 볼륨감을 주고 흉터 부위에 필러를 넣기도 해요? 네, 그래서 필러가 일시적인 효과도 있긴 한데요. 네. 그 필러 자체가 좀 외부 물질이랑 우리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섬유화 세포를 좀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러가 녹아 없어지더라도 예전만큼은 들어가진 않아요. 주변에 콜라겐이 좀 더 차올라서. 이거는 새로운 사실이에요. 네네, 그렇게도 많이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보너스 질문들인데 염증 주사를 큰 뾰루지가 날 때마다 저도 지금도 맞거든요. 이럴 때 붉은 자국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뭔가 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염증 주사 때문이라기보다는 워낙 컸던 병변이고 네. 염증이 심했던 거라 그 자국이 좀 오래 가는 거거든요.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많이 쓰신 노스카나 헤파린 성분이 들어있을 텐데 그게 좀 붉은 걸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노스카나 같은 걸 조금 발라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드름 자국 위에다가 멜라토닌이나 도미나 크림이나 뭐 이런 크림류를 쓰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다시 여드름이 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만 돼버리는지 이게 또 궁금해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멜라논 크림 같은 기미 연고를 쓰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동양인한테 조금 맞게 변형이 되었던 멜라논 연고를 좀 써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색소 침착만 있을 경우에는 멜라논 연고, 여드름도 같이 있을 경우에는 디페린이나 디팔렌 같은 아크리프 같은 비타민 A 합성 제제를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제가 실제로 여드름을 진짜 심하게 앓았었고 자국 때문에 고민이었고 막 이랬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더 질문이 점점 많아졌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로시파크님 유튜브에 나올 수 있어서 더 영광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피부과 전문이시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로시파크님이 진짜 준 전문가여서 피부과 의사들의 자리를 위협할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